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 사람이 매일 밤 꿈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왕위 찬탈극,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을 악몽에 시달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조는 강력한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후 죽은 형수의 원혼에 쫓기며 미쳐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과 야사에 기록된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름 돋는 실화입니다. 스택 55년, 세조 이방원의 동생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단종은 겨우 12살이었고 아버지 문종이 죽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켜 단종을 보필하던 김종서, 황보인 등 충신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사고 57년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되자 세조는 마침내 조카를 영월로 유배 보냈고 결국 사약을 내려 죽였습니다. 그때 단종의 나이 겨우 17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권력에 눈이 먼 세조는 자신의 피부티마저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죄악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를. 그해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조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광후가 나타났습니다. 현덕광후 권씨는 단종을 낳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난 비운의 왕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죽은 그녀가 세조의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야사의 기록에 따르면 현덕광후는 세조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놈, 내 아들의 왕위와 목숨을 빼앗았으니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을 영원히 저주하리라. 그리고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냥 꿈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이 꿈 이후 세조에게 실제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조는 이날 이후 온몸에 원인 모를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종기가 온몸에 퍼졌고 피부가 썩어 들어갔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원들이 모두 동원되었지만 아무도 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국의 온천을 찾아다녔습니다. 온양온천, 초정약수, 그리고 오대산 상원사까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전설이 탄생합니다. 세조가 오대산 상원사 근처 계곡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어린 동자승이 나타나 세조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세조가 고마워하며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동자승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조가 절에 들어가 문수보살상을 보는 순간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동자승이 바로 문수보살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세조는 이후 상원사를 크게 중창하고 원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부병은 끝내 낫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현덕왕후의 저주는 세조 개인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저주는 세조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57년 9월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경세자 역시 꿈에서 현덕왕후를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3년 만이었습니다. 세조는 맏아들을 잃은 충격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조는 아들의 죽음이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장담컨대 여러분은 믿지 못하실 것입니다. 세조는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선왕의 왕비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패륜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눈이 먼 세조는 이를 강행했습니다. 안산에 있던 현덕왕후의 소릉이 파헤쳐졌고 관은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현덕왕후의 신위는 종묘에서 쫓겨났고 그녀는 더 이상 왕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조는 이것으로 저주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무덤을 파헤친 후에도 세조의 피부병은 더욱 심해졌고 그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저주였을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세조의 둘째 아들 예종은 형 의경세자가 죽은 후 세자가 되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종 역시 즉위한 지 겨우 1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역시 20살이 차에 되지 않은 열아홉이었습니다. 세조의 두 아들 모두 20세를 넘기지 못하고 요절한 것입니다. 야세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현덕광후가 세조에게 이렇게 저주했다고 말입니다.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들을 죽이겠다. 그 저주가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조 본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재위 13년 만인 1468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년의 세조는 처참했습니다. 온몸에 퍼진 피부병으로 고통받았고 두 아들을 모두 먼저 보내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조는 재위 기간 동안 무려 406구에 57번이 넘는 술자리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귀신놀이를 즐겼다고도 전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귀신에 쫓기던 왕이 귀신놀이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혼들과 타협하려는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세조는 권력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평생을 악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단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소 57년 영월에서 사약을 받고 죽은 단종의 시신은 아무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세조가 엄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강물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은 며칠이 지나도록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영월의 호장이었던 어문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명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어문도는 몰래 단종을 장사 지낸 후 가족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의 충절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왜 어문도는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는 권력보다 의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300년이 흐른 후 영월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단종이 죽은 곳 근처에서 흰 옷을 입은 젊은이의 혼령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밤마다 슬피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해마다 단종을 위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단종 문화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8년 숙종 임금은 마침내 단종을 복위시켰습니다. 노상군으로 강등되었던 그의 지위가 241년 만에 다시 왕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현덕왕후 역시 왕비의 지위를 되찾았고 바다에 버려졌던 관은 수습되어 다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녀의 관이 처음 닿았던 안산의 바닷가는 훗날 육지가 되었는데 그곳에는 관우물이라는 이름의 우물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조와 단종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을 위해 가족마저 죽인 세조는 결국 평생을 악몽 속에서 살았습니다. 반면 억울하게 죽은 단종과 그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300년이 지나 결국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늘은 결국 진실을 밝힌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결국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세조가 아무리 권력을 휘둘러도 사관들은 그의 악행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기록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남길 기록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